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효미는 창가에 기대어 서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녀의 마음처럼 흐트러져 있었다. 효나야, 너 나한테 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효나의 눈빛은 폭풍처럼 거세게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효나가 갑자기 효미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너 때문에. 나 다 망쳤어. 그런데 왜 아직도 내가 떠오르는 거지? 그 말에 효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효미는 서울대학교 문예창작과 3학년생이었다. 22살,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전형적인 서울애였다. 부모님은 강남의 중소기업 CEO와 초등학교 교사로 안정된 삶을 강조하며 그녀를 키웠다. 하지만 효미의 내면은 늘 불안정했다. 소설을 쓰는 그녀의 세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서 그녀는 자유를 꿈꿨다. 대학 입학 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친구와 룸메이트 생활을 시작했다. 그 룸메이트가 바로 효나였다. 효나는 부산에서 올라온 21살의 미대생이었다. 효미보다 1살 아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바다처럼 깊은 고독이 스며 있었다. 효나는 항상 스케치북을 들고 다녔고 그 속에는 서울의 거리 풍경과 사람들의 이면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어머니 혼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그녀를 키웠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효나는 그 빈자리를 그리며 그림을 그렸다. 룸메이트 생활이 시작된 지 반년, 그들은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었다. 함께라면 웃음이 터지고 밤늦게까지 K드라마를 보며 속내를 털어놓는 사이였다. 처음 만난 날, 효미는 효나의 짐을 도와주며 말했다. 부산에서 올라오니 힘들지? 나 서울 토박이니까 맛집 데려갈게. 효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언니. 서울은 너무 크네. 사람들 사이에 나 혼자처럼 느껴져. 그 말에 효미는 가슴이 아렸다. 효나는 강한 척했지만 눈가에 스며든 피로가 그녀의 연약함을 드러냈다. 그날부터 그들은 매일 저녁 작은 원룸에서 밥을 먹었다. 효미가 끓인 라면에 효나가 그린 작은 그림을 더해 그들의 일상이 시작되었다. 서울의 가을은 아름다웠다. 효미와 효나는 종종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낙엽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효미는 소설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효나는 스케치하며 듣곤 했다. 언니, 내 소설 주인공은 왜 항상 외로운 여자야? 효나가 물었다. 효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처럼. 현실이 그래. 하지만 그 순간 효나의 손이 효미의 팔에 스쳤다.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효미의 심장은 이상하게 빨리 뛰었다. 뭐야, 이 느낌. 그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서울의 겨울은 혹독했다. 눈이 내리는 날, 효미는 감기에 걸려 누워 있었다. 효나는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고 따뜻한 생강차를 타왔다. 언니, 왜 항상 혼자 끙끙 앓아? 나 있잖아. 효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효미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문득 눈물이 고였다. 효나야, 너 왜 이렇게 잘해줘? 효나는 대답 대신 효미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효미는 느꼈다.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그 변화는 봄에 본격화되었다. 벚꽃이 피는 4월, 그들은 학교 축제에 함께 갔다. 효미의 문학동아리 부스에서 효나가 그림을 그려주며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캠퍼스 뒤편의 작은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효나야, 너 남자친구 없어? 미대생이라 인기 많을 텐데 효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효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남자 안 좋아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피했다. 효미는 웃으며 넘겼다. 그럼 나처럼 싱글인가 봐. 하지만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효나는 갑자기 효미를 끌어안았다. 언니. 나, 너 좋아해. 그 말은 폭탄처럼 터졌다.
효미는 얼어붙었다. 뭐? 효나야, 너 취했어? 효나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아니야. 진심이야. 처음부터. 내가 날 데려와서 같이 사는 순간부터 효미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녀 자신도 효나를 특별하게 생각했지만 이 감정은 사랑. 게다가 한국에서 두 여자가 효미는 효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효나야, 천천히 생각해보자. 나도. 모르겠어. 그날부터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시선이 더 깊어졌다. 효미는 소설에 효나를 모델로 한 인물을 넣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바다처럼 나를 삼킬 듯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효미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졌다. 딸아, 빨리 남자친구 사귀어라. 결혼 생각해야지. 그런 말들이 효미를 압박했다. 효나는 더 자유로웠다. 부산의 바다처럼 그녀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어느 날 효미를 데리고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효나는 속삭였다. 언니, 우리 시도해볼래? 나랑 효미는 떨리는 손으로 효나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해보자. 그 순간 서울의 야경이 그들의 배경이 되었다.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뜻밖의 관계였다. 룸메이트에서 연인으로 그 변화는 달콤했지만 곧 폭풍을 불을 터였다. 여름이 다가오자 그들의 일상은 로맨틱해졌다. 효미는 효나와 함께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김밥과 과일을 싸들고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탔다. 효나야, 내 그림 봐. 나 그려준 거. 효미가 웃었다. 효나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의 미소,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그들은 키스조차 하지 않았다.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대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감정은 깊었다. 한국의 더운 여름밤, 에어컨 소리 속에서 그들은 속마음을 나누었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할까? 효미가 물었다. 효나는 대답했다. 우리가 행복하면 돼. 나머진 나중에. 그러나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다. 효미의 절친, 지은이가 룸을 방문한 날 이 지은이는 효미와 효나의 친밀함을 눈치챘다. 얘야, 너희 이상한 사이 아니야. 그녀의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효미의 가슴을 찔렀다. 효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효미는 불안해졌다. 효나야, 우리 조심하자. 아직 준비 안 됐어. 효나는 서운한 눈빛으로 말했다. 언니, 왜? 나한테 부끄러운 거야? 그 말은 상처였다. 효미는 효나를 사랑했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뉴스에서 본 LGBTQ 소수자들의 고통, 가족의 기대, 직장의 차별.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효나는 달랐다. 그녀는 그림으로 저항했다. 스케치북에 그린 두 여자의 손, 그것이 그녀의 선언이었다. 하지만 효미는 아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여름 끝자락, 효미의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왔다. 그들은 효미의 원룸을 방문했다. 효나가 우연히 마주친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효미야, 이 친구가. 룸메이트, 효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식사 중 아버지가 물었다. 효나 씨, 남자친구는? 효나는 미소 지으며 아직 없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효미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날 밤 부모님이 돌아간 후 효미는 효나에게 말했다. 미안해. 나 아직 못해. 효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언니, 나 기다릴게. 하지만 영원히는 못 기다려. 그 말은 예고였다. 비가 내리는 그 밤, 효미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이 사랑은 지속될 수 있을까? 서울의 비는 그들의 미래를 씻어내리려는 듯했다. 가을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치며
효미와 효나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하지만 그 깊이는 동시에 균열을 만들었다. 효미는 소설 공모전에 나가기 위해 밤을 새웠다. 그녀의 작품은 두 여자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그린 이야기였다. 바람에 흩날리는 잎사귀처럼 우리 사랑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 땅으로 떨어진다. 효나는 그 원고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언니, 이게 우리야. 효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영감이야. 공모전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효미의 소설이 우수상을 받았고 시상식은 대학 강당에서 열렸다. 효나는 가장 앞줄에 앉아 효미를 응원했다. 무대 위에서 효미가 수상 소감을 말할 때 그녀의 시선은 효나에게 향했다. 이 작품은 나의 소중한 사랑 덕분에 탄생했습니다. 감사해요. 관객들은 박수를 쳤지만 효나는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았다. 시상식 후 그들은 캠퍼스 카페로 갔다. 언니, 나 자랑스러워. 효나가 속삭였다. 효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너 없인 못했어 라고 답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상식에 지은이도 왔고 그녀는 효미를 붙잡고 물었다. 얘야, 내 소설. 레즈비언 이야기잖아. 진짜. 효미는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냥 상상력일 뿐이야. 이 지은이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호기심이 스쳤다. 다음 날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문예과 효미, 게이 소설 썼대. 효미는 동아리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효미 씨, 그 소설 모델은 누구야? 누군가 물었다. 효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효나는 그 소문을 듣고 화를 냈다. 언니, 왜 숨기려고 해? 우리 사랑이잖아. 원룸에서 다툼이 시작되었다. 효미는 울면서 말했다. 효나야, 내가 모르는 세상이야.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게 쉽지 않아. 가족, 친구들. 효나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밤 효미는 혼자 울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그녀의 눈물처럼 번쩍였다. 효나는 한강으로 갔다. 강변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가 그린 것은 효미의 초상화였다. 미소 짓는 효미, 하지만 눈가에 슬픔이 스며든.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강해? 효나는 중얼거렸다. 부산에서 올라올 때 그녀는 자유를 꿈꿨다. 어머니의 식당에서 일하며 그림을 그리며. 하지만 서울은 그녀를 삼켰다. 효미를 만나 사랑을 알았지만 그 사랑은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다음 날 효미가 사과했다. 미안해. 나 무서웠어. 효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들은 화해했다. 가을 축제에 함께 갔다. 명동 거리에서 떡볶이를 먹고 길거리 공연을 봤다. 효나가 효미의 손을 잡고 춤을 추자 효미는 웃었다. 사람들 봐, 이상하게 볼 텐데. 효나는 대답했다. 그럼 우리 행복한데? 하지만 갈등은 외부에서 왔다. 효나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작은 여관에 묵으며 효나를 데리고 식사를 했다. 효미도 초대받았다. 어머니는 부산 사투리로 말했다. 효미 씨, 우리 효나 잘 부탁해요. 서울 생활 힘들다면서요. 효미는 미소 지었다. 네, 제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식사 중 어머니가 물었다. 효나야, 서울에 남자친구 생겼어. 효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언제 결혼할 거야? 나 혼자서 얼마나 기다려? 효나는 그 말을 견디지 못했다. 식사 후 어머니가 돌아간 원룸에서 그녀는 효미에게 털어놓았다. 엄마는 몰라. 나 여자 좋아해. 언니처럼. 효미는 효나를 안았다. 나도 그래? 우리 같이 말할까? 하지만 효나는 저항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 시즌, 서울은 불빛으로 물들었다.
효미와 효나는 명동 스케이트장에서 놀았다. 효나가 넘어질 뻔하자 효미가 잡아주었다. 조심해.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 애들. 커플, 누군가 속삭였다. 효미는 당황해 손을 뗐다. 효나는 상처받은 눈으로 말했다. 언니, 왜? 집으로 돌아온 그날 큰 다툼이 벌어졌다. 효나야,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소문 때문에 동아리에서 따돌림 당해 효미가 울었다. 효나는 소리쳤다. 그럼 나 버릴 거야? 룸메이트로만 지내자고. 효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효나는 짐을 챙겨나갔다. 나 친구 집 갈게. 효미는 혼자 남아 후회했다. 그녀는 효나의 스케치북을 펼쳤다. 거기엔 그들의 추억이 가득했다. 한강 피크닉, 남산 키스 직전의 순간. 효나야. 미안해. 효미는 효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효나는 지은이의 집에 머물렀다. 지은이는 효미의 친구지만 효나를 동정했다. 효미가 무서워하는 거 이해해. 하지만 너도 힘들지. 효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에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 이번엔 효미가 혼자 서 있는 모습. 나 없이도. 내가 행복하길. 한 달이 흘렀다. 새해가 밝았다. 효미는 효나의 빈자리가 컸다. 원룸은 차가웠고 그녀의 소설은 더 이상 쓰이지 않았다. 효나 없인. 나 못 살아. 효미는 결심했다. 효나를 찾아 나섰다. 부산까지? 아니, 효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서울에 있었다. 효미는 효나의 미대 스튜디오로 갔다. 문을 열자 효나가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다. 효나야. 효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효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왜 왔어? 룸메이트 끝났잖아. 효미는 무릎 꿇고 울었다. 미안해. 나 사랑해. 제대로 말할게. 우리 같이 싸우자. 효나는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 나도. 하지만 배신당한 기분이야. 그들은 안아주었다. 하지만 이 화해는 일시적이었다. 진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해의 눈이 서울을 덮었다. 효미와 효나는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관계는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았다. 효미는 변하려 애썼다. 동아리에서 소문을 직면했다. 효미 씨, 그 소설. 내 이야기 맞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 레즈비언이야. 그 말에 동아리 멤버들은 놀랐지만 일부는 안아주었다. 지원할게. 효미는 자유를 느꼈다. 효나는 기뻐했다. 언니, 멋져. 그녀는 효미를 위해 특별한 그림을 그렸다. 두 여자가 손잡고 한강을 걷는 장면. 이걸 전시회에 내자. 효나는 미대 전시회를 준비 중이었다. 효미는 응원했다. 너 성공할 거야? 전시회 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효나의 작품 중 하나가 숨겨진 바다였다. 그것은 효미를 모델로 한 파도처럼 휘몰아치는 감정의 추상화였다. 관객들은 감탄했다. 이 화가 감정이 살아있어. 하지만 한 기자가 효나에게 물었다. 이 작품의 영감은? 효나는 미소 지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효미와 효나는 키스를 했다. 처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가볍게. 하지만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다음 날 그 사진이 SNS에 올라갔다. 서울대 미대생 레즈 커플. 소문이 폭발했다. 효미의 부모님이 알게 되었다. 전화가 왔다. 효미야, 무슨 일이야? 그 사진 뭐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효미는 울었다. 아빠. 진심이에요. 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말했다. 딸아, 그건
안 돼, 가족 망신이야. 효미는 핸드폰을 던졌다. 효나는 안아주었다. 언니, 괜찮아. 나 있잖아. 하지만 효나도 흔들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다시 올라왔다. 효나야, 그 사진 봤어. 너 왜 그래? 효나는 울며 말했다. 엄마, 나 이 사람이야. 사랑해. 어머니는 충격받아 부산으로 돌아갔다. 내가 그렇게 살겠으면 엄마 없이 살아. 고립감이 그들을 덮쳤다. 지은이는 효미를 위로했지만 미안, 나 아직 이해 못해라고 말했다. 효미는 동아리에서 왕따를 당했다. 변태 새끼에 누군가 속삭였다. 효나는 전시회 후기에서 비난을 받았다. 미대생이 왜 그런 주제?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밤에 원룸에서 포옹하며 이야기했다. 효나야, 후회 안 해? 효미가 물었다. 효나는 대답했다. 아니. 언니랑이라면 하지만 균열은 깊어졌다. 효미는 부모님의 압박에 지쳤다. 효나야, 잠시. 떨어져 지내자. 생각할 시간 필요해. 효나는 배신감을 느꼈다. 또. 언니, 나 버리는 거야. 효미는 울었다. 아니. 보호하려는 거야. 효나는 나갔다. 이번엔 정말로. 그녀는 친구 집이 아닌 미대 선배의 스튜디오로 갔다. 선배는 동성애자였다. 효나야, 여기 있어? 내 마음 알아? 효미는 혼자 남아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소설을 썼다. 이번엔 비극적이었다. 사랑은 바다처럼 깊지만 파도처럼 부서진다. 부모님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려 했다. 효미야, 그 애랑 헤어져. 정상적으로 살아. 효미는 거부했다. 아빠, 나 이게 정상인데? 한 달 후, 효나는 선배와 가까워졌다. 선배는 효나를 위로하며 너 같은 애, 나랑 잘 맞을 텐데 라고 말했다. 효나는 흔들렸다. 효미의 배신이 그녀를 밀어냈다. 어느 날 효미가 효나를 찾으러 갔다. 스튜디오 문 앞에서 그녀는 보았다. 효나가 선배와 웃는 모습. 효나야. 효나는 놀라 문을 닫았다. 효미는 무너졌다. 왜 다른 사람? 효나는 울며 말했다. 언니가 먼저 배신했어. 나 혼자 두고. 효미는 후회했다. 미안해. 나 무서웠어. 그 다툼은 절정이었다. 효나는 소리쳤다. 우리 끝났어. 룸메이트로 돌아가자. 효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사랑해. 하지만 효나는 돌아섰다. 배신의 고리가 완성되었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 하지만 효미의 마음은 메마른 땅 같았다. 효나는 선배와 살았고 연락은 끊겼다. 효미는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강남의 아파트는 안락했지만 감옥 같았다. 그녀는 쓰지 못했다. 소설은 멈췄다. 효나야. 내가 없인 아무것도 안 돼. 효나도 고통스러웠다. 선배와의 생활은 위로였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너 효미 생각하지? 선배가 물었다. 효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그녀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캔버스는 하얗게 남아있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잘못 산 것 같아. 어머니는 한숨 쉬며 말했다. 효나야,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돌아와. 하지만 효나는 서울에 머물렀다. 그녀는 효미의 소설 공모전 후속작을 봤다. 온라인에 올라온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였다. 배신의 파도. 독자들은 울었다. 이게 현실인가? 효미의 이름 아래 댓글은 지지와 비난으로 가득했다. 효나는 문자를 보냈다. 언니, 내 소설 봤어. 나 미안해. 효미는 답했다. 효나야, 나도. 만나자. 그들은 한강에서 만났다.
다리 위, 안개 낀 새벽. 효미가 먼저 말했다. 효나야, 나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너 잃은 게 제일 아파. 효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선배랑. 그냥 위로였어. 사랑은 언니뿐이야.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배신의 아픔, 사회의 압박, 가족의 기대. 우리 다시 시작할까? 효미가 물었다. 효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강하게. 부모님을 설득했다. 효미의 아버지는 내가 선택한 길 지지할게 라고 말했다. 효나의 어머니도 왔다. 효나야, 엄마가 배웠어. 사랑은 형태가 아니야. 그들은 용서했다. 여름, 그들은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했다. 함께 소설과 그림을 만들었다. 효미의 다음 작품은 바다와 잎사귀였다. 희망의 이야기. 효나의 전시회에서 그들은 손잡고 섰다. 이게 우리야.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들은 키스했다. 자유롭게. 사랑은 뜻밖이었지만 영원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가혹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강해졌다. 룸메이트에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인생의 일부였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배신과 아픔을 겪지만 사랑으로 치유된다. 효미와 효나는 그 증거였다. 서울의 강처럼 그들의 사랑은 흘러갔다. 영원히.